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왜 영어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인 경우 일반 동사에 s를 붙일까입니다. 영어를 시작하게 되면서 맨 처음 접하게 되는 기초 문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작 영어에 이러한 규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원칙은 영어의 핵심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조적 법칙 2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고유명사 편을 통해서 영문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영어 문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개의 축 중 하나이다 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어의 구조는 아무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개의 구조적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는 구조적 법칙 1과 구조적 법칙 2입니다. 구조적 법칙이란 영어 문장 구조의 기본 원칙을 말합니다. 먼저 구조적 법칙 1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 수에서 접속사 수를 빼면 1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문장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하나의 문장에 존재하는 동사 수에서 접속사 수를 빼게 되면 1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문장에 존재하는 동사 수는 접속사보다 항상 한 개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은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He is honest is true. 화면의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틀린 문장입니다. 정황한 문법적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접속사는 보이지 않고 동사만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수에서 접속사 수를 빼게 되면 2입니다. 따라서 틀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화면과 같이 접속사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동사 수에서 접속사 수를 빼게 되면 1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적 법칙 1은 문법 어법 문제 풀이와 관련해서 유용한 팁 하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 구조적 법칙 1은 문법 어법 문제 풀이보다는 영문 독해와 관련해서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원칙입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영어 독해 능력이 향상되는데요. 이는 장기간 영어 문장을 접하는 과정에서 영어의 구조에 대한 감각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조에 대한 감각이란 구조적 법칙 1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미리 습득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구조에 대한 감각을 획득하기 위해 장기간 영어 문장을 접해야 하는 수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 또는 영어를 한참 동안 놓고 있어서 감각을 잃어버린 학습자 그리고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들이 최단 기간 안에 수능 영어 수준의 독해 능력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단어를 암기하는 문제를 제외하면 훈련을 통해서 한 달 안에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독해편을 통해서 별도로 자세히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이번 영상의 주제와 관련된 구조적 법칙 2에 대해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형식과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와 형식을 파악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고유명사편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가로로 나열하는 방식의 문자 체계적인 특징과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의미와 품사로 사용된다는 의미적 특징은 영문의 구조와 형식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합니다. 즉, 영문에는 본질적으로 구조적 혼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구별, 문장과 문장 사이의 구별이 쉽지 않아서 그 상태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형식 이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 이론의 핵심은 영어의 모든 문장은 결국 5가지 형식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 형식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주어 플러스 동사의 구조로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영어에서 주어 플러스 동사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전체 문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영문의 구조적 구별의 핵심 중 하나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구조적 법칙 2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조적 법칙 2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문장을 만듦에 있어서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와 동사 둘 중에서 어느 한쪽에만 s를 첨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풀어서 말하면 주어에 s가 존재하면 동사에는 s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대로 주어에 s가 존재하지 않으면 동사에 s를 적용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주어와 동사 중 어느 하나에만 s를 첨가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더 나아가 구조적 형식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구별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구조적 법칙 2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정리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장에는 반드시 s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리고 만약 문장에서 s가 한 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주어 또는 동사 중 어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예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의 두 문장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원래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부분에 있는 s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s가 존재하는 원래 문장입니다.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가 존재함으로써 해당 단어가 주어 또는 동사 중 하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주어와 동사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된 기사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S 구조적 구별 기능이 훨씬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어와 동사 부분에 있는 S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래 문장입니다. 화면을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s가 존재함으로써 해당 단어가 주어 또는 동사 중 하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주어와 동사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S 구조적 구별 기능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구조적 법칙 2로 돌아오겠습니다. 따라서 영어의 주어와 동사는 화면의 정리와 같이 주어에만 S가 존재하는 1번 영역 또는 동사에만 S가 존재하는 2번 영역의 형태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주어와 동사 모두에 S가 존재하는 3번 영역 형태나 주어와 동사 모두에 S가 존재하지 않는 4번 영역 형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외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한 예문을 화면을 통해서 잠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한편 구조적 법칙 2의 목적이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음 두 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비동사나 해부동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동사에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is, are, were, have, has 같은 동사들은 항상 동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구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일반 동사의 경우에도 과거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layed, ate 등과 같은 과거형도 항상 동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구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조적 법칙 2는 일반 동사의 현재형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영상의 제목에 대한 답을 내리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왜 영어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인 경우 일반 동사에 s를 붙일까? 입니다. 결론적으로 3인칭 단수 현재형인 경우 일반 동사에 s를 붙인다 라는 영어의 기초 문법은 구조적 법칙 2를 정리한 화면의 표에서 동사에만 s가 존재하는 2번 영역의 형태를 문법적 용어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어와 동사 둘 중에서 어느 한쪽에만 s를 첨가한다는 구조적 법칙 2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어적 현상은 1번, 2번 영역이고 3인칭 단수 현재형인 경우 일반 동사에 s를 붙인다는 내용은 2번 영역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구조적 법칙 2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조적 법칙 2와 관련 있는 문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기초적인 문법 사항이지만 이 모두가 구조적 법칙 2에 의해서 도출된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수명사에는 복수동사를 적용한다. 이때 복수동사라는 것은 동사에 s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문법사항은 주어에만 s가 적용되는 1번 영역과 관련된 것을 문법적인 용어로 정리한 것입니다. 둘째, 3인칭 단수 현재형인 경우 일반 동사에 s를 붙인다 라는 내용과 물질명사, 추상명사와 같은 불가사명사는 단수 동사를 사용한다
이때 단수동사는 동사의 s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문법사항은 동사에만 s가 적용되는 2번 영역과 관련된 것을 문법적인 용어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주제와 관련된 해답을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부터는 구조적 법칙 2에 대해 좀 더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표로 정리한 문법사항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1번 영역에 대한 내용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1번 영역과 관련된 문법사항을 복수명사에는 복수동사를 적용한다 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주어에 s가 존재하는 모든 명사에는 복수동사를 적용한다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인 삼성전자 편에서 명사에 적용된 s가 모두 복수형 어미인 것이 아니고 집합적 복수 s인 경우도 있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겠습니다. 복수형 어미가 되었든 집합적 복수 s가 되었든 간에 주어에 s가 존재하는 모든 명사에는 복수동사를 적용한다. 그런데 복수형 어미, 집합적 복수 s, 복수동사와 같은 문법적 용어가 들어가서 말이 조금 거창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리한 표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조적 법칙 2에 충실하게 원초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어에만 s가 적용되는 1번 영역과 관련해서는 주어에 s가 존재하는 모든 명사에는 동사에 s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에만 s가 적용되는 2번 영역과 관련해서는 주어에 s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명사에는 동사의 s를 사용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즉 해당 명사가 보통 명사인지 추상 명사인지 등 명사의 종류를 따질 필요 없이 이러한 정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법적 원칙과 구조적 법칙 2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영역을 살펴보면 복잡하게 이것저것 문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3인칭 단수 현재형인 경우 동사에 s를 사용한다. 그리고 불가산 명사는 단수동사를 사용한다 라는 별도의 두 개의 문법적 원칙을 따로따로 말할 필요 없이 구조적 법칙 2에 의거하여 주어에 s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명사에는 동사에 s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조적 법칙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조적 이유 때문에 발생한 언어적 현상을 의미적 관점에서 어려운 문법적 용어로 설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해답을 얻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구조적 법칙 2 경우는 관련된 문법 사항이 많지 않지만 다음에 구조편에서 설명할 구조적 법칙 1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중요한 문법사항 그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구조적 법칙 1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조적 법칙 1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법 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영문 독해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 독해도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분사구문, 관계대명사 등을 통해서 복잡하게 문법적으로 접근할 필요 없이 구조적 법칙 원에 의거하여 약간의 설명과 훈련을 하면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영어 수준의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 4년은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은 결국 구조적 법칙 원과 관련된 영문 구조에 대한 감을 습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영문 구조에 대한 감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예를 통해서 구조적 법칙 2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의 문장 중에서 옳은 문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C는 유골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런 종류 문제를 접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최우선적으로 SC가 어떤 종류 명사인지를 판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보통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중에서 무엇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주어인 SC에 S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적 법칙 2에 의해서 동사인 nest에는 S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 문장이 정답입니다.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과 야채를 의미하는 플루츠와 베저터블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명사의 종류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사용을 보면 A 문장에서는 provides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단수 취급을 했고 B 문장에서는 need라고 하여 복수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복잡하게 문법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두 단어 모두 집합명사이지만 버제테블스는 단어 자체에 S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 법칙 2에 의해서 동사에 S를 사용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사족일 뿐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법적 현상에 맞추어 플루츠는 집합명사이고 베제터블스는 보통명사이다 라고 꽤 맞추어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결국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법칙 2는 일반 동사에 관한 것입니다. 즉, 구조적 법칙 2는 주어에 S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 동사에 S가 없는 복수동사를 사용하고 반대로 주어에 S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동사에 S가 있는 단수동사를 사용한다는 정리인데 이러한 법칙이 결국 비동사, 해부동사, 대명사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즉, 야채를 의미하는 vegetables의 경우 단어 자체에 S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동사인 경우 동사에 S를 적용하지 않는 복수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치라는 차원에서 비동사, 해부동사에 대해서도 복수형 동사를 사용하고 대명사도 복수형 대명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화면의 문장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예문을 통해서 베제터블스가 주어인 A 문장에는 복수형인 a가 사용되었고 플루츠가 주어인 B 문장에서는 단수형인 is가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루엔자와 콜드스 모두 감기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명사의 종류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콜드스의 복수형어미 s가 존재하기 때문에 혹자는 인플루엔자는 추상명사이고 콜드스는 보통명사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명사의 분류는 의미적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와 콜드스 모두 추상명사입니다. 그리고 콜드스에 s를 사용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통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콜드스에 s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적 법칙 2에 의해서 복수동사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아무튼 문법적인 일치는 의미가 아닌 형식 및 구조에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사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은 단수동사이고 2는 복수동사입니다. 다섯 문제 모두 정답은 복수동사인 2번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어에 위치한 단어에 모두 s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도 간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명사의 종류가 어쨌느니 등의 이유를 이것저것 붙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내용상으로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어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영어는 문법적인 일치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아닌 기계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 따르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의 문법적인 원칙은 많은 경우 의미적인 측면이 아닌 형식적인 측면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영어 문법은 구조와 형식에 관한 정리입니다. 즉, 영어의 문법은 의미가 아니라 구조와 형식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영문법 곳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적 법칙 2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의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어의 문법은 의미가 아니라 구조와 형식이라는 점을 조금이나마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한 가지 정리만 남았습니다. 구조적 법칙 2 예외입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정리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첫 번째입니다. 주어가 복수 형태이지만 단수동사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즉, 주어 동사 모두에 s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학문, 학과명, 다수 게임, 다수 병명이 예외 1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복수로 된 도시나 나라 이름, 복수로 된 회사 이름, 시간, 거리, 돈을 하나로 취급할 때 등도 예외 1에 해당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6번 시간, 거리, 돈을 하나로 취급할 때에 대한 예문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두 번째입니다.
예외일과 반대로 모양은 단수 형태이나 복수동사를 사용하는 단어들도 존재합니다. 즉, s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주어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복수동사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모두에 s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예문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집합명사, 더 형용사, children 같은 s가 존재하지 않는 복수 보통 명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왜 영어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인 경우 일반 동사에 s를 붙일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모두들 이번 영상의 진짜 주제는 구조적 법칙 2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조적 법칙 2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